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교재 12장부터 자, 12절이라고 되어 있는 82페이지부터 진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12절을 보게 되면 보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12장이든 절이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죠? 제가 아마 동영상을 쫙 돌려보면 아마 3주 연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4장, 6장, 7장, 11장 요 4개 챕터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를 한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또 좀 이따 하게 되는데, 뭐 잠깐 나온 김에 얘기하고 가죠. 그래서 우리 법 부분이 여러분들 알겠지만 12개, 그쵸? 기본서는요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기초서에는 뭐 13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 부분에서 보통 이제 시험 문제가 70% 내외,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진도갈 부분 실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 부분에서는 거의 여기 기초서로 보면 3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5장, 6장에 나와 있는 개별적 중개 실무에서 여기서 거의 30% 내외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특히 요 챕터 중에 하나가 여기 챕터 7에 있는 거래신고 법률이 있잖아요. 여기가 요새 시험 문제가 5문제가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요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법 부분에서 70% 내외니까 한 30문제, 실무 부분에서 10문제 이렇게 출제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요거는 공인중개사법 기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거래신고 법률이 들어오면서 요게 5문제를 내다 보니까 요렇게 5문제를 토탈해 보면 이게 35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문제가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제 좀 더 실무 들어갈 거거든요. 2교시에. 그러면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정도 해서 우리가 8주 수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시간은 여기다 할애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점수를 위한 공부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5문제니까 5문제에 맞게 이제 시간 배정을 해서 강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이따 제가 여기 실무 부분 진도 나갈 때에는 전 과목이 다 나와요. 자, 우리 지금 저한테 배우는 말고 각 과목 교수님들 수업이 다 나오니까 제가 다 물어볼게요. 자, 물어볼 때 대답을 잘한다. 그럼 그 과목 교수님이 수업을 잘하고 계신 거고, 나를 빤히 본다. 그러면 그 과목이 안 먹히고 있는 수업인 거예요. 제가 오늘 다 전 과목을 한번 물어보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4, 6, 7, 11 여기에 들어가는 챕터들이 거의 50% 이상이라는 얘기는 오늘 배우는 12장이 여기 들어가는 거 맞죠? 여기는 자, 제가 찍어준 챕터에 안 들어가죠? 요런 데는 나옴 하나, 정말 많아봐야 2개, 하나, 2개, 하나, 2개, 그런 챕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초반에는 요런 데다 신경 쓰시고, 일단 비율은 요 정도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니 여기는 12장의 보칙은 뭐길래 이렇게 문제가 별로 없냐? 자, 일단은 첫 번째가 바로 업무 위탁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신고 포상금입니다. 그래도 이 지금 보고 있는 기초서 12장으로 보면 이 보칙 중에서는 두 번째는 포상금이 있죠. 그래도 이게 그래도 이 중에서는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수수료와 관련. 이거 수수료는 중개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하는 뭐 행정수수료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건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그래도 오늘 12장에서는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교재 업무 위탁부터 시작을 하죠. 자, 거기 보면 자, 82페이지 맨 위에 보면 1번 업무 위탁. 1번 업무 위탁의 주체. 자,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거 맞죠? 자, 기억을 해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웬만하면 저 기초 강의 때는 지난주 거 막 복습에 대한 프레셔 안 드리고 싶어서 사실 안 묻잖아요, 사실. 근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실무교육이라는 거를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실무교육이야.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연수교육이 있고, 셋째 아들 이름이 직무교육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첫째 아들이 실무교육이었는데 조금 꽁수를 부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시오자가 들어간다. 그럼 여기 시오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공의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꽁수도 지난주에 한번 부려봤고, 또 요것도요. 자, 봐봐요. 여기 시오자가 있는데 시오자에다 이렇게 짝대기를 닦으면 요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결국 실무교육은 누가 시행권자가 돼요? 시도지사. 자, 그러면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이번 달에 제가 진짜 열심히 강의했는데, 자, 여기 시도라는 이음절이 나온 거 맞죠? 자, 안 배웠다면 제가 교재 36페이지를 필 거예요. 페이지까지 다 해갖고 왔어요. 자, 안 틀려야 돼요. 시도의 시는 무슨 시를 얘기한다 그랬죠? 특별시나 광역시. 그러니까 의정부 지역이면 의정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가 되는 거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이 동네는 누가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 이제 합격하셔서 이제 내년이지만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자격증 따서 교육, 지금 여러분들 선배들 벌써 교육 신청해서 받고 있는 분들 있어요. 지금 여러분 바로 한기수 29회. 자, 그러면 이제 실무 교육 받을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 동네면 누가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되는 거 맞죠?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올해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자격증을 합격하면 정말 서울시장님께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오시라고 우리 노원 애들 수강생들 내가 교육시켜 주겠다고 하고 서울시청으로 오라 그럴까요? 이분은 안 부르실까요? 응? 부를까 안 부를까? 민법을 92.5를 맞으면 안 불러요? 예, 안 불러요. 100점 맞아도 아마 안 부르실걸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실무교육의 주체가 시도지사예요. 근데 막상 시도지사라고 해놓고 나서 시도지사가 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어디 가서 받느냐? 협회 가서 받아요. 협회 가서. 근데 협회 가가지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배들 지금 28시간을 받는데 하루에 7시간씩 따지게 되면 4일에 거쳐서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 가죠? 예. 그러면 7시간 4, 7이 28 아닙니까? 교육비는 13만 원 내고 받고 있고요. 근데 이걸 4일 연장 교육장에 가려면 힘드니까 하루는 인터넷으로 보고 3일은 직접 교육장에 가서 교육 받고 나면 실무교육증 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은 노원구청 가서 등록해서 내가 대표가 되던 또 소공이가 되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말이 이 시도지사지 실제로는 이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요? 안 맡겨요? 맡기죠. 그러면 아무리 서울시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나 막 불러서 법적 근거 없이 위에 자리에 있다고 아래 사람 아무나 막 불러서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시도지사가 협회나 일정한 기관에다가 업무를 위탁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오늘 제목의 업무 위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국장시도 등록관청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그 파란 것이 2번 제목을 보니까 무슨 업무의 위탁이에요? 교육 업무.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업무 중에 1번, 2번, 3번을 보면 사실은 과거에는 동그라미 1번 여기 우리 그 노원에서도 가까운 건국대학교 있잖아요. 그게 멀진 않은데 그 건국대학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기 학교에서도 예전에 실무교육도 했었어요. 근데 워낙 이제 협회 지부가 많아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요새는 학교에서는 실무교육을 안 하고 있고요. 다 협회 가서 받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협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 밑에 보면 3번도 시험 업무 위탁. 자, 기억해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몇 주째 수업이에요? 우리 6주째 수업 아니에요? 네, 6주죠. 제가 지금부터 한 달 반 전에 지금부터 이제 40일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하고 첫 대면일 때 시험은 누가 시행하느냐? 시도지사. 너무 빤히 보는데 자, 시험은 시도지사라고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날까요? 자, 1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어차피 뭐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으니까. 난 증거 자료를 이미 다 만들어 놨어. 자, 16페이지로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 펴봐요. 자, 16페이지. 16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28페이지 펴봐요. 네, 죄송해요. 네, 또 건수가 하나 생겼네. 자, 죄송해요. 자, 28페이지 펴보세요. 자, 28페이지 딱 보면 그날 맨 위에 수업 시작하자마자 시험 시행 기관에 시자 동그라미 치세요. 원칙이 시도지사 시자 찍으세요. 그러면서 시험은 시도지사. 아, 제일 쉬워. 이 과목이 제일 이해가 잘 갔어. 그리고 갔던 게 40일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40일이 지나고 물어보니까 빤히 봐. 네가 언제 가르쳤어?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2달이 지나면 안 가르친 것만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2달 들어서 다 기억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한 3바퀴 정도는 최소 들어야 그래도 시험장 가면 배운 거 나왔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워낙 과목이 많으니까 분량도 많고. 그래서 사실 강의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봐봐. 시험은 누가 시행해요? 시도지사. 그럼 여러분들 올해 서울시장님이 정말 여러분들 여기 노원에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시험 출제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또 시도지사지만 그분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지금 1번에 보는 업무위탁이라는 이 규정 때문에 누군가한테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뒤로 와 보시게 되면 자, 82페이지 다시 와 보시게 되면요. 됐나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관련 업무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여기에 바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선배들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 거야. 느낌 알겠죠 지금? 그 교육은 또 협회 가서 받는 거야. 항상 그분들은 말뿐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는데 협회는 아직도 자기네들이 시험 출제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협회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단체잖아요. 에듀윌 학원을 보호하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지. 시험 어렵게 내서 현업하는 사람들 계속 불만일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뽑냐. 다 죽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협회가 시험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 얘기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가면 이제 두 번째. 자, 신고 포상금 제도 나오는 거 맞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포상금에서는요. 첫 바퀴 때 딱 하나만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거기 포상금 사유에 보면 박스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게 포상금 사유가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가 진짜 안 외워져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뭘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예요.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록증, 자격증인데 여러분이 볼 때는 세 가지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얼마든지 오지선다로 만들 수도 있고요. 특히 동그라미 3번 있죠. 걔를 넓게 보면 두 가지로 쪼갤 수 있고 더 디테일하게 쪼가지면 거기 있는 동그라미 3번은 네 가지 경우의 수로 쪼갤 수 있어. 일단 등록증, 자격증이 쪼개졌죠. 그러면 뒤에 보면 양도대여로 쪼갤 수 있고 둘째 줄에 양수대여로 쪼개지면 등록증, 양도대여 한 가지, 등록증, 양수대여 받은 자 한 가지, 자격증, 양도대여 한 가지, 자격증, 양수대여 받은 자 한 가지. 그럼 네 가지로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1번, 2번에다가 지금 3번에 있는 걸 두 개만 쪼개서 넣게 되면 정답은 5번이 포상금 사유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나오는 그 네 걸 세 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포상금 사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계시는데 자, 우리 그동안 앞에서 제가 오늘 4, 6, 11, 7, 11 이렇게 얘기했는데 6장에서 배웠던 것 중에 진짜 올해 무조건 나오는 게 금지행위예요. 제가 이 금지행위 중에서 좀 이따도 강조하겠지만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기초 강의 때 하나만 기억해달라는 게 바로 직접거래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직접거래는 누구와 계약하는 게 직접거래예요? 의뢰인이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매도인이 주택이 3억 5천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겨울에 거래도 잘 안 되는 시즌이잖아요. 12월이.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에 딱 들어와서 개공인님 저 아파트 초급매로 내놓을 테니까 이거 3억 5천 내년에 초만 해도 3억 6천 7천 갈 수 있는데 그냥 3억 3천 내놓을게요. 좀 빨리 좀 어떻게 일주일 안에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C가 하는 말. 아유 그러면 전 급한 돈이 얼마예요? 아 지금 당장 3천이 오케이. 그러면 제가 오늘 3천만 원 먼저 드릴게요. 계약을 나랑 합시다. 이해 가죠? 그러면 3억 3천이니까 3억 원 남잖아요. 잔금이. 그거 2월 말에 일시불로 드릴게요. 그냥 오늘 나하고 계약합시다. 내가 바로 3천 싸드릴게요. 아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을 때 여기는 개공인은 누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중개 의뢰인하고 계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의뢰인과 계약한 게 무슨 거래? 직접 거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C가 자 봄철에 이제 3억 4천에 1천만 원 싸게 금매로 나오게 하더라도 일단 이랬던 저랬던 돈 1천만 원은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그러자 옆 부동산에서 B라고 하는 개공인가 찌른 거야. 요 부동산 직접 거래했다고 노원구청에 찔렀어. 그럼 여기 있는 B한테 포상금 줄까요? 찌른 걸로 끝날까요? 포상금 안 주죠. 왜? 거기 직접 거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못했네? 찔렀네? 주겠지. 찔렀다고 주는 게 아니라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준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봐봐봐요. 자, 여러분이 또 기억을 잘 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얘기했던 초과보수 기억나죠? 복비 많이 받지 말아라. 이거는 오늘 처음 와도 알겠다. 근데 옆 부동산에서 알게 된 거야. B가 C가 이 개공이한테 이만저만저만해서 초과보수 많이 받은 걸 알게 된 거야. 노원구청에 찔렀어. 그래서 얘가 처벌받았어. 그럼 얘 포상금 줘야 안 줘요? 안 준다니 왜요? 그 박스 안에 없으니까. 이해 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무슨 말인지 아셨으면 하나 더 할게요. 여기는 C가 자 아파트 입구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아파트 입구에 중개업소가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입구에. 근데 여기 이제 A, B, C, D인데 자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에서 다 해먹어. 그래서 여기서 아파트 여기 5천 세대에 70% 계약을 입구에서 다 해먹어. 그럼 나머지 여기는 B, C, D 요 세 사람이 30% 가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럼 여기는 B, C, D 개공이 입장에서는 누가 눈에 가시예요? A가 눈에 가시야. 이해 가죠? 근데 얘가 돈을 많이 버니까 노원에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요번에 돈 벌어갖고 성북구에다가 또 고급 주택들 또 한다고 사무실을 또 냈대. 그러면 이거는 이중 등록이에요? 아니에요?
이중 등록. 여기 등록하고 여기 두 개 했다. 이해 가죠? 이중 등록했어. 그럼 얘네들이 배가 아파 안 아파? 아프지. 그래서 노원구청 가서 찔렀어. 그럼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찔렀다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이 보고 있는 1번, 2번, 3번 그 밑에다가 이런 거 직접 거래를 했다. 조가보수 받았다. 이중 등록을 했다. 두 개 사무소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넣고서 다음 중 포상금 사유가 아닌 걸 찾아봐. 이러고 문제를 쫙 내면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딱 보는 순간 야, 다 잘못했다잉? 답이 없다잉? 그러면 또 그냥 끝나는 거야 그날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정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첫 바퀴니까 넘어가지만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오려면 그걸 외워야 돼. 예, 그 1차 민법 개론 머리 끝나고 머리 띵 할 때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려면 정말 하드하게 트레이닝 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오늘 열심히 한다고 또 그거를 중거중 공부 끝 너무 쉬워? 과연 이게 뭔 의미가 있어서 중거중이가 기억이 나겠어요? 되지도 않은 그 중이는 뭔 중이 하나도 기억도 안 나. 그 아무 소용없는 짓거려요. 자, 그래서 매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1, 2, 3번을 가만히 훑어보면요. 안 외우고도 어떻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야. 자, 1번 봐봐요. 개설 등록 안 하고 영업한 게 무등록 개공이죠. 그러니까 제가 매주마다 운전면허증으로 예를 들어두듯이 운전면허증으로 뜨면은 무면허 운전자야. 면허증도 없이 그냥 막 운전해. 등록도 없이 그냥 중개업해. 그냥 간 제일 큰 거지. 아, 면허증도 차 끌고 다녀. 여러분 친구 중에. 야, 넌 진짜 간도 크다. 야, 선정아, 걱정하지 마. 까짓거 뭐 컬링 갔다 오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무서워서 내가 운전 못할 줄 알아?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이해 가죠? 간이 제일 큰 친구야.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간이 약간 작은 친구가 야, 그거 면허 시험장 가서 이 해면은 하루면 따. 그냥 한 300 주고 따. 그냥. 이런 게 바로 두 번째 부정하게 등록한 자야. 이해 가죠? 그러자 옆에 있는 간이 제일 조그만 친구야. 아, 그 돈이면 깨끗하게 빌려. 그게 세 번째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앞에다 쓰세요. 간땡이 제일 큼. 그리고 써놓든지. 아니 쓰지 마. 이런 건 농담으로 하는 거 뭘 또 언제부터 열심히 했다고. 자, 예, 뭘 쓰려 그래 간땡이 동그라미 이러고. 자, 예, 쓰지 말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봐봐. 제일 강 큰 사람이 뭐야? 그냥 해. 등록 없이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 부정하게 등록한 사람. 세 번째 그 돈이면 빌려. 그러면 좀 오래 가는데 중거중. 그거 기억 안 나 그거. 그래서 1번은 그냥 하는 사람. 2번 위조돼서 또는 부정하게 돈 주고 딴 사람. 세 번째 깨끗하게 그 돈이면 빌리거나 빌려오는 사람. 그럼 조금 오래 가죠 기억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장난치면 싹 다 거짓말. 이렇게 하면 한 3바퀴 정도 돌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운할 수 있어서 3바퀴 돌면 그래도 얼마만큼 기억이 나요. 그럼 점수가 이제 50, 60대가 살살 올라가요. 그때 이제 7월 달부터 바짝 올리면 70, 80대 쫙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이제 처음에는 너무 앞글자 따지 말고 대신 앞글자 안 따도 절대로 오늘 3시간 수업에서 안 까먹는 게 있어요. 밑에 보면 건당 50이라고. 절대로 안 까먹어. 50만 원은. 이게 한 번 들으면 1년을 가. 이거 50은 돈에는 예민해 갖고 시작을. 오늘 3시간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건당 50이야. 내가 이따 테스트 해볼게. 마지막 수업 끝날 때 포상금이 얼마였죠? 하고 물어보면요. 옆에 있는 동료가 전부 50만이라고 얘기할 거야. 나머지 물어보면 대답 그저 이러고 있을 거야. 자, 이따 내가 3교시 때 테스트 해보자 우리. 예, 건당 50. 자,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 포상금 지급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자, 83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보조 비율이 있죠. 이것도 얼마나 외우기 쉬워? 건당 얼마? 50. 그럼 국고보조 비율도 100분의 얼마? 50. 그게 뭐 어려워? 50만 딱 오면 그냥 50이지 뭐. 그다음 내려가시고 5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등록관청이 그 포상금 지급에 대한 걸 결정을 하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지급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사실 강의하는 입장으로 여러분들도 뭐 저한테 지금 수업은 듣고 계시지만 다들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데 6번, 7번은 참 강의를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여러분한테 이런 말까지 하는 것도 창피하고 그런 게 6번, 7번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또 은근히 잘 나오니까 그냥 제가 마이크 잡은 채로 설명은 드릴게요. 강의할 게 없는 내용이야. 6번 보세요.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자, 밑줄 하나 칠까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 그래도 해보세요. 제가 제안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따라 주십시오. 자, 2인 이상이 신고 고발 밑줄 쳤죠? 네. 띄시고 바로 다음 줄 딱 보자마자 둘째 줄에 포상금을 균등 밑줄 균등. 자, 그러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죠.
그러면 둘째 줄에 어떻게 지급한다고요? 균등. 잠깐 보류. 자, 7번 봐봐요. 7번을 보니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신고 고발이요? 2건 이상이 신고 고발 밑줄. 띄시고 바로 다음 줄 시작하자마자 최초라고 돼 있잖아요. 최초 밑줄. 그러니까 2건 이상이 신고 고발하면 어떻게 해요? 최초. 근데 이것도 시험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이 그림 그냥 활용할게요. 자, 3000세대에서 누가 70%를 다 해먹어요? A가. 그러면 B, C, D, E 4명의 개업공인 중에서는 진짜 저놈만 없으면 진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먹을 텐데 어떻게 입구에서 다 헤쳐먹냐 저. 근데 우리 4명이 이제 연말에 모였어. 얘 빼고 모였는데 우리 4명이 얘기한 거야. 야, 그거 우리 그냥 찔러버리자. 뭘 찔러? 얘 자격증 빌려서 하잖아. 자, 물어볼게요. 자격증 빌려서 한다. 이거 포상금 사유예요, 아니에요? 건당 얼마예요? 내 말 맞지? 네, 내 말 맞지? 포상금 사유는 안 기억나지? 건당 50은 맞지? 선배들 다 그랬어. 자, 다시 편집하고 여기 봐봐. 예, 제가 편집하고 그랬더니 좀 전에 지난주에도 여기 우리 촬영하시는 분이 쫓아와서 선생님 진짜 편집해요. 그냥 냅둬. 뭘 자꾸 편집을 해. 자, 노원의 틀리는 모습을 보여주자. 자, 네, 그래서 다 보고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는 A가 자격증을 양수되어 받아서 아까 했잖아요.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자,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얘 양수되어 받아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럼 포상금 사유 아니야? 제가 이거 농담하는 것 같아도 다 이게 보면 제가 농담이 그 강의하고 상관없는 농담 다 이게 전략적으로 농담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농담은 없어요. 다 이걸 이해시키려고 얘기시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 사람이 자격증을 양수되어 받아서 할 수 있죠.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주고 빌려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넷은 얘 때문에 진짜 손님이 없어. 입구에서 다 헤쳐먹어 제가. 야, 우리 찔러버릴까? 하고 연말에 우리 넷이 작당을 했어. 어떻게? 찔러요? 참아요? 그건 일치되네. 네, 자, 알았어요. 찌를게. 자, 알았어요. 그래서 자, 내가 B야. 자, B가 임선정이야. 임사장인 제가 B, C, D한테 야, C, D한테 야, 우리가 찔러버리자. 저 꼴보기 싫어 죽겠다. 앞에 다 헤쳐먹고 말이야. 우리 지금 손님 이번 달도 열흘 동안 한 건도 못했네 우리는. 그랬더니 여기는 C, D, E가 야, 임사장. 그래도 그렇지. 맨 옆 사무실 얼굴 보는데 어떻게 찌르니 그 창피하게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래서 안 찌르기로 했어. 안 찌르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 있는 C가 지 혼자 갔더라고. 50만 원 받으려고. 웃기는 놈이지. 근데 그 다음날 D 보이죠? D 사장이 지 혼자 가서 찔렀어. 지도 50만 원 받으려고. 근데 임 사장인 나는 얘네들이 안 그런 줄 알고 밋밋거리다가 나도 갔지. 그래서 임 사장인 B는 맨 마지막에 간 거야. 그럼 이거는 2인 이상이 간 거예요? 아니면 2건 이상이 신고 고발된 거야? 아니지. 2인이라 하면 안 되지. 이건 2건이라 그래야지. 2건 이상이 된 거니까 여기 처음에 간 C 보이죠? 얘만 5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강의하기 창피한데 시험장 가면 이게 틀리더라니까. 자, 요번에는 봐봐요. 자, 봐봐요. 내가 B 맞죠? 임 사장인 제가 B가 그랬어요. C, D, E한테 야, 우리 이거 찔러버리자. 앞에서 다 잊혀먹고 말이야. 우리 이번 달 열흘 넘게 한 건도 못했네 계약을. 쟤네 벌써 5건이나 했대 이번 12월만 들어서. 찔러버리자 그랬더니 여기 있는 C, D, E가 오케이 임 사장 내일 가 찔러버리자 우리. 해서 자 셋이 모여 가. 이게 가죠. 자 우리 셋이 갔다 치자. 자 이제 드디어 문만 딱 열면은 자 노원구청 부동산 정보과야. 이해 가시죠? 이거는 2인 이상이 간 거예요. 2건 이상이 신고 고발된 거야. 그럼 2인 이상이 갔을 때는 균등하게 지급해요? 최초예요? 균등이지. 근데 2인 이상인데 최초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동산 정보 문 딱 열리죠? 그럼 나는 발을 먼저 딱 집어넣을 거야. 네, 최초야 최초. 최초야 최초. 발을 딱. 그럼 못 뺐어요. 발 집어넣는 놈이 먼저 먹기 이러고 쓰든지. 되게 웃기죠? 이렇게 웃긴데 시험장에 가면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이게 사람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시험장 가면 당황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막 당황을 하고 긴장을 하면 막 눈에 뭐가 씌어요. 그래서 사전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자 2인 이상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균등. 2건일 때는 뭐 최초. 이건 강의할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하지만 실수하니까 한번은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행정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행정수수료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것은요. 금액이 지자체마다 똑같아요. 약간 달라.
우리 하다못해 자동차세 있잖아요. 자동차 체험에 등록할 때 있잖아요. 시도마다 자동차 실제로 등록하는 취등록세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특정 지역에 자동차 등록하면 얼마까? 물어보면 안 되지. 우리 시험은 전국구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결대로 금액을 물어볼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법조문을 갖고 지자체 조례는 6가지잖아요. 그럼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니까 내용은 물어볼 수는 있지. 금액은 물어볼 수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기역, 니은 묶으세요. 디귿, 리을 묶으세요. 그 다음에 미음, 비읍 묶으세요.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2가지 딱 묶어놓으면요 되게 쉽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한테 시간을 잠깐 주시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자, 칠판. 올해 여러분들 시험 보실 분들이잖아요. 내년에. 그쵸? 자, 그럼 시험에 응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이렇게 주말에 연말에 와갖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 시험 응시할 겁니다. 그럼 시험에 응시하면요 무슨 증을 받아요? 아니, 수험증을 받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받아야지. 아니, 거기 니은번 봐봐요. 좀 전에 보고 있길래 뭘 좀 봤나 했더니 아니, 접수증은 다 줘. 돈만 내면. 그게 받는 게 내 인생의 내년의 목표야? 새해의 목표야? 그거 28,000원 내면 다 줘요. 접수증은. 자격증을 못 받아서 그렇지. 자, 나하고 달라. 자, 그래서 기억해 보면, 자, 기억에 시험에 응시라고 써 있나 봐봐요. 맞죠? 그러면 니은번에 무슨 증 받아? 자격증 플러스 재교부가 되는 거예요. 뒤에다가.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가 돼요. 그러면 디귿, 리을도 요 패턴대로 가면 돼요. 되게 쉬워. 자, 디귿번 봐봐요. 자,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노원구청 가서 개설 등록 신청하실 분 아니야. 그럼 등록 신청했지? 무슨 증 받아? 등록증 재교부가 되는 거지. 제가 하는 말 뭔지 지금 감 오지 않아요? 그러면 리을, 미음, 비읍도 똑같지 뭐. 자, 분사무소, 법인의 지사. 지사는 설치 신고하잖아요. 그럼 신고했으면 무슨 증 받아? 신고필증 재교부지. 시험에 응시, 자격증 재교부, 등록의 신청, 등록증 재교부, 설치 신고, 신고필증 재교부, 뭐 재교부, 뭐 재교부. 이렇게 1년을 해줄게. 내일 시험장 가는 마지막까지. 근데 10월달 마지막에 생각이 안 난다. 사람도 아니야. 아니, 이게 뭐 어려워. 이렇게 거저먹기를. 그런데 자, 이게 행정수수료가 사실은 지금 29회 때인데 27회 때 나왔어요. 근데 28, 29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30회 시험이 여러분의 이제 한번 나올 때 됐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의 문제를 접해보지를 못했지만 저는 이미 기출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니은, 리을, 비읍 2번째, 4번째, 6번째 갖고 말장난을 쳐서 답을 주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말장난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2번째, 4번째, 6번째는 교부예요? 재교부예요? 근데 제자를 빼더라고요. 치사하죠. 근데 치사해도 고맙지 않아요? 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그러면 자격증을 줘. 아니, 이런 과목이 어딨어 진짜. 이해 가요? 뭐 공법처럼 무슨 계획을 수립을 해, 뭐를 해. 그냥 제자 넣어요, 빼요, 넣어요. 그럼 합격. 얼마나 좋아. 해야 돼,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럼 합격. 얼마나 고마워. 이런 과목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이 과목은 80점대가 나오는 거야. 공법은 맨 계획 수립하잖아. 자, 우리 이따가 좀 이따가 3교시 때 할 얘기인데 미리 한번 들어봐봐요. 자, 요새 공법 우리 김상 교수님 좀 아프셔갖고 수업 많이 못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들어봤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예요?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라고 얘기할 거면 입 열지 마. 그걸 뭘 말을 해.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잖아. 광역도시는 광역도시에 대한 계획이고. 그러면 민법도 끝나잖아. 유치는 유치할 수 있는 권리고, 지상은 지상을 이송할 수 있는 권리고. 오늘 공부 끝났네. 예. 자,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이 과목으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녹화하니까 이따 도시군관리계획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1교시 끝나고 뭐라고 얘기할지 한 마음속으로 옆에 동료하고 한번 생각을 해놔요. 네, 좀 이따 물어볼게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넘기세요. 자, 이제 챕터 13장 가겠습니다. 자, 갖고 있는 기초서 84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13장 제목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이야.
자, 저는 기초 때 꼭 이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자, 벌칙이라는 제목이 있죠. 자, 벌칙 제목 옆으로 화살표. 자, 제목은 좀 외우고 갑시다. 내용 내가 외우는 건 나중에 다 책임질게요. 오늘 제가 좀 이따가 그 2교시나 가가지고 암기법이란 무엇이다 하는 걸 오늘 맛배기로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신성용 교수님하고 좀 전에 통화했는데 막 스토리 따고 막 이러는 거 말고요. 악글자 따는 거 말고 연상법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요. 스토리의 황제잖아요, 우리 신성용 교수님. 최근에 했을 거 아니야. 임기사 뭐 그런 거 안 배웠어요? 그 진짜 매일 그거만 만드나 봐. 노원에 올 때는 차를 안 갖고 와요. 예, 저 신성용 교수님이. 그래서 지하철에서 맨날 만드나 봐, 그 스토리를. 예, 스토리가 많더라고. 자, 그래서 이 벌칙은 행정벌을 얘기해요. 자, 행정벌. 자, 그래서 이제 이 행정벌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옆에 여백 충분합니다. 써주십시오. 그래서 행정벌은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행정질서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자, 행정이란 말은 똑같으니까 위아래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위에는 형벌, 아래는 질서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형벌은요, 형사처벌의 줄임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 지금이 12월이니까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자, 아직도 연말에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저께도 누군가는 전국에서 걸렸을 거야. 한 명도 음주운전이 없는 날이 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한테 제일 친한 친구가 어제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자, 자고 있는데, 친구야, 아니야, 너 뭐 새벽 3시에 전화라고 난리야. 자다 깨 받았잖아. 그랬더니, 야, 큰일 났어. 나 노원경찰서야. 그래도, 아니, 너 왜 경찰서를 왜 가 있어? 네가. 아니, 음주운전하다가 이만저만 했어. 근데 내가 형사처벌 받는데, 그리고 새벽 3시에 제일 친한 절친이 전화 왔을 수 있죠. 그 순간 뜨끔해서 형사처벌? 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확 드는 생각이 어떤 처벌이 머릿속에 싹 스쳐가요. 응? 과태료 아니잖아. 형사처벌 받는다고 새벽 3시 전화하는데 과태료 4만 원짜리 띄었어. 그건 아니잖아 지금. 이해 가죠? 깜빵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형사처벌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징역이나 벌금이죠. 그렇게 외우면 좀 오래 간다고요, 제 말이. 그런데 자, 질서. 자,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운전하시니까, 자, 운전하면서 주차 위반 딱지 뭐 이런 거 한 번 안 띄워보고 10년 넘게 운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경험이 있을 거고요. 저도 많아요. 그러면 주차 질서 이해 가죠? 주차 질서 안 지키고 앞에다 탁, 여기 롯데백화점 앞에다가 차 대나 봐요 지금. 오늘 딱 대놓고 수업 끝나고 가면 차가 애가 없어. 애가 없어졌어. 차가 없어. 근데 바닥에 보니까 뭐 붙어 있어. 얘 가요? 글로 오시래. 가면 뭐 내라 그래요? 과태료. 얘 가시죠? 견인해 가잖아.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주차 질서 안 지키면 나중에 이만저만저만 과태료 내야 돼요. 그래서 질서는 과태료, 형벌은 징역벌. 이렇게 외우면 되게 쉽게 가거든.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제목은 좀 압시다. 우리 2달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교재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 행정처분이란 말 한 적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행정처분 암기시키려고 취소, 정지, 취소, 정지 기억나죠? 그래서 행정처분, 취소에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가 있고, 정지에는 무슨 정지?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 지난주 필기했으니까. 그래서 요번 달 수업이 딱 끝나고 기초 강의 끝났을 때 사유를 다 우리가 외우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말과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말과 행정질서벌이라는 말 정도는 요번 기초 강의 때는 좀 알고 졸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1월부터는 또 여기다 조금씩 살을 보태 가야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더 많이 보태고, 5월 달부터는 이제 불 딱 튀겨서 열심히 이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1년 동안의 목표가 딱 달성될 수 있거든요. 자, 대신 하나 알고 가겠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한 번에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정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뭔지를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교재로 표기됐죠. 자, 그래서 교재 84페이지를 딱 보시면, 자, 맨 위에 1번 제목이 행정 뭐예요? 형벌. 그게 형벌이에요. 그 순간 딱 내려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파란 것이 2번 보이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징역 벌금을 형벌, 형사, 처벌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자. 자, 한번 물어볼까요? 조금 전에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자. 이게 포상금 사유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두 번째 봐봐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요거 포상금 사유에 있었잖아요. 봐봐요. 우리가 아까 쓸데없는 농담이었지만 기억 잘 나죠? 아까 글자보다 훨씬 난 거야 이게. 근데 이거 1번, 2번 보면서 느끼는 거 없지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보니까 야 이것들은 너무하네. 왜?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했다. 그럼 벌금이 최대 얼마야? 3천만 원. 아니 이것들은 지들은 3천만 원 받아서 50만 원 준다는 거 아니야? 너무 남겨먹는 거 아니야? 나는 맨날 그 생각이 들어. 아 2,950만 원을 남겨먹네 이것들은.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그렇죠? 그리고 2번도 두 번째도 보면 부정하게 등록한 것도 봐. 3천만 원이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짤랑 50만 원 주고 2,950만 원 먹고 나쁜 놈들이야 이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 보이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 지난번에 할 때 청약 통장 얘기하면서 뭐 1순위 통장 삽니다. 이해 가죠? 예, 예금한 돈에 2배 줘요. 당첨되면 500 더 드릴게요. 200 더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근데 다 까먹어도 좋아. 암기 다 시킬 수 있는데 하나는 외울 수 있어요. 이 중에 5가지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4번입니다. 하나만 외우시면 이번 달은 수업 성공한 거야. 뭐 4개 남은 거 뭘 못해? 10개월 남았는데. 자, 네 번째 보면 의뢰인과 무슨 거래? 직접 거래. 당사자 무슨 대리? 쌍방 대리. 자, 좀 전에 제가 직접 거래는 어떤 예인지 제가 좀 전에 샘플 드린 거 기억나죠? 내가 살게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맨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뭐를 조장하는 행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있으니까 그거 4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나이우는 건 제가 3월부터 할게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자, 요새 그 인터넷에 우리 수험생분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오니까 벌써 질문이 20개씩 와요 하루에. 그래서 야 초반에 열심히 하는구나. 그걸 작년보다도 질문이 오는 숫자를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중개사법을 열심히 한다는 게 느껴져요. 느낌으로. 느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요번에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공시세법 두 과목 파폐하고 60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공법은 원래 60이 안 나오는 과목이고 그러니까 공시세법도 60이 안 되지. 공법도 60이 안 되지. 유일하게 60 넘는 건 뭐예요? 네 것밖에 없잖아. 네 거. 예. 그러니까 네 거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초반에 공법을 열심히 하더니 요즘에는 공법을 포기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열심히 하나 봐. 질문이 엄청 많아. 예. 자, 그래서 나는 내 과목이 공인민법인 줄 알았어. 자, 안 웃을 거면 냅두고. 자, 안 웃어. 뭔 말인지 몰라. 자, 공인민법이야. 자, 근데 어떤 질문들이 벌써 오는 줄 아세요? 이런 질문이 1월이나 3월에 오는 게 요번에 11월, 12월부터 벌써 오대.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3번 봐봐요. 1년 1천 박스 보이죠? 그 중에 3번 보시면 이중으로 개설 등록한다 써 있죠. 그리고 잠깐 보류. 4번 봐봐요. 4번에 보니까 몇 개 이상 사무소? 2 이상의 사무소를 뒀다 써 있잖아요. 자, 칠판 보시죠. 자, 벌써 이렇게 질문이 오더라니까.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이중 등록이라고 하는 거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게 2개 이상의 2 이상의 사무소를 뒀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중 등록 무슨 느낌인지 딱 올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공인이야. 지금 우리 공부학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다 사무실 오픈했어. 와, 영업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 마음은 더 여기 충실할게 그런 생각 안 해. 또 하나 더 내면 1,000만 원 벌 걸 2,000 벌고 더 내면 3,000 벌면 더 벌겠지 해서 또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인근 지역인 성북구에다가 사무실을 또 냈다 이거야. 그러면은 노원구청 가서 개설 등록해요 안 해요? 했잖아. 근데 또 성북구청 가서 바보처럼 또 등록을 한 거야. 그럼 등록을 했으면 이거 무슨 등록이요? 그게 이중 등록이야. 근데 이중 등록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야. 인터넷 분들이 많이 질문해요. 2개 이상 사무소 맞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중 등록과 2개 이상 사무소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응? 다른 말이죠. 그러면 다른 말이니까 여기 봐봐요. 사무실이 몇 개예요 지금? 2개죠. 사무실이 2개니까 2개 사무소가 아니죠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중 등록과 2개 사무소는 같은 말이죠. 그렇죠. 같은 말이니까 번호를 달리 매겨놨죠. 그러니까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무소가 2개가 아니죠 지금. 미치겠죠? 답변 부탁하게. 이 벌써 이런 글이 뜬다니까 Q&A에.
근데 이런 질문들이 제가 매년 보면 보통 1월이나 3월에 뜨거든요. 근데 올해는 벌써 기초 강의부터 뜨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뜰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재수생들이 벌써 중개사법부터 시작을 하나 봐. 예. 예, 신규들은 이미 뭔지 똥인지 물인지 모르니까 좀 아예 복습도 안 하고 그냥. 예. 손 씻고 오면 벌써 기초서 꽂고 집에 갔더라고. 예. 자, 예. 그래서 벌써 이제 중개사법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게 두 개 사무소하고 이중 등록은 달라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이중 등록이라는 건 느낌 오죠? 두 개 사무소는 뭐냐면 여기 있는 노원은 등록을 했어요. 근데 성북구는 등록을 안 해. 두 개 사무소는 그럼 등록을 안 하고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 예를 들면 얻어가지고 야 친구야 요새 성북 난리 야야 알았어. 그럼 저 사무실 하나 얻어 근데 한 석 달만 싹 해먹고 빠질라니까 해서 한 석 달만 오피스텔 얻어서 광고 쫙 해서 쫙 하고 빠져버리는 거야. 이해가죠? 야야 또 친구가 전화 왔어. 야야 요새 인천 송도 난리 났어. 알았어. 내가 송도로 갈게. 해서 또 송도에 가서 잠깐 하나 얻어서 몇 달 해먹고 싹 분양권하고 빠져버리고. 그러면 원래 등록을 하나 해놓고 사무실을 만들었을 때 여긴 등록한 건 아니죠. 살짝 광고 내서 몇 달 해먹고 빠지는 거야. 그럼 몇 개 사무소예요? 두 개 사무소죠. 원래 사무실은 있잖아요. 원래 건 냅두고 이제 잘 된다는 지역 가서 몇 달 해먹고 빠지고 원래 건 냅두고 몇 달 하고 빠지고 이러는 거지. 그럼 이거는 두 개 사무소야. 그래서 이중 등록 1년 1천, 두 개 사무소 1년 1천인데 자 제가 농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막상 3월 달이 돼서 암기 시즌이 딱 되면요. 생각보다 중개사법이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들을 때는 되게 쉬워.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이중 등록이 더 무거운 잘못일까요? 더 처벌이 강할까요? 두 개 사무소가 더 처벌이 강할까요? 예? 두 개 사무소가 훨씬 처벌이 강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 제가 가급적이면 설을 위해서 복습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자, 그냥 한번 보여줄게요. 자, 죄송하지만 76페이지 잠깐 가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76페이지. 자, 지난주에 제가 행정처분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행정벌하고 있는데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 두 개 영역을 같이 공부해야 돼요. 자, 미리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기초지만 집에 가서 나 2차 하고 있어. 그럼 이렇게 하세요. 자, 밑에 보면 자 76페이지 맨 밑에 절대적 등록 취소 보이죠? 그 박스 안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있죠? 4번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중으로 개설 등록한 거야? 그게 이중 등록 아니에요. 두 군데 등록. 죄송하지만 오른쪽 페이지는 무슨적 등록 취소? 자, 77페이지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보이죠? 근데 그 상대적 등록 1번부터 번호가 짜르륵 매겨져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두 개 이상 사무소죠. 자, 저는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등록하는 사람과 상대적과 절대적 어느 게 더 제재가 무거운지를 잘 경중을 판단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중으로 등록하는 사람과 두 개 이상 사무소를 두는 사람은 누가 더 나빠요? 이중 등록이 훨씬 나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전에 누가 더 나쁘다 그랬어? 두 개 사무소가 더 나쁘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애우지 않고 상식으로 접근해서 해보려는 사람들은 시험을 못 붙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이중 등록은 무슨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가 지난주에 행정처분이고 오늘 배우는 행정형벌에서는 1년 1천이지. 그런데 두 개 사무소는 지난주에 절대적 상대적. 상대적 등록 취소가 오늘 배우는 건 뭐예요? 1년 1천이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내는 거야. 자자자. 매도 미리 맞아요. 나중에 괜히 또 속상해서 그러지 말고 미리 알고 공부해.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보십시오. 이중으로 등록한 거 맞죠? 이중으로 등록하면 1년 1천 맞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컴마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하여야 하죠. 할 수 있다 하지 마. 제일 화가 나 진짜. 할 수 있. 좀 그러지 마 진짜. 틀려도 멋있게 틀려. 치사하게만 해. 물타기나 하고 있고. 너만 믿긴 뭘 맨날 너만 믿어. 이제 봐봐요. 자, 두 개 사무소 보이죠? 두 개 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맞죠?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죠? 여기는 하여야 한다죠? 이제 그걸 장난칠 거야.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잖아. 얘가 더 나쁘죠? 아니 아까 그랬잖아. 자, 오리발을 내밀어. 이게 더 나쁘죠? 네. 그러니까 절대적이죠? 네. 안 맞는 거야. 나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책 펴서 외우려고 그랬더니 너무 많아 외울 게. 거기서 숨이 콱 막혀가지고 5월 달부터 2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올해는 5월보다는 3월부터 좀 암기를 좀 미리 좀 하려고요, 작년보다.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중개사법 고득점 안 되면 못 붙는다는 걸 이미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초반부터 제가 한 3월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니까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땐 그렇게. 자, 84페이지로 다시 오시고. 자, 그래서 애우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85페이지로 딱 보면 거기에 9번, 10번, 11번, 12번, 13, 14, 4개, 14개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10번도 잘 나와요. 10번도. 제재를 물어볼 때는 비밀 준수가 잘 물어봐. 그래서 읽어볼게요. 2번 및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하면 안 되는 거 맞죠? 자,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 반의사 불벌죄라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밀 누설하면 제재는 1년 1천이요, 3년 3천이요. 1년 1천. 근데 여기 잠깐 봐봐요. 이게 나중에 이제 3월부터는 이 짓거리를 해서 뭔 짓을 해서라 암기시켜 줄게요. 봐봐요. 자, 제가 하는 짓거리 봐봐요. 우리가 비밀을 지키라는 건 입 다물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야, 친구야, 왜? 너 좀 이따가 걔 만나면 너 그 얘기 하지 마, 진짜. 이해 가죠? 너 입 다물어 라고 할 때 입 다물으라 그래야 아니에요. 안 웃는 사람은 뭐야 지금? 입 다물어 너 입 다물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 입 다물어라고 2번 흔들어 줬으면 1년 1천 아니야. 아이 몰라. 아이 내려와. 아이 이게 안 맥혀. 자, 노원에 달라. 내가 1월부터 종로 가서 촬영할게. 알았으면. 대화가 안 돼. 아, 입 다물으라고 입 다물으라고. 입 다물으면 1년 1천이지 뭐 이게 3년 3천이겠어. 근데 이런 거는 3월부터 하자고. 뭐 첫 번부터 이루고 있어. 1월 달부터. 하여튼 어떤 식이든 외우면 돼. 그러니까 3월부터는 이제 암기 위주로 할게. 이제 초반에는 일단 내용 위주로 보고. 아직 뭐 시험 안 보는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큰 번호 2번은 행정 무슨 벌. 그래서 질서벌은 과태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행정질서벌의 의의 읽어보시고 쭉 내려가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2가지 사유입니다. 넘기지 마세요. 1번의 운영규정에 관련된 거 위반했다. 자, 동그라미 2번이 되게 길죠. 근데 그거를 어렵게 외우려고 그러면은 법제 37조 조사검사 거부방해 기피 이거 다 못 외워. 어떻게 하면 짧게 할 수 있냐. 동그라미 2번 앞에다 쓰세요. 직접 여러분 손으로 쓰시면 간편해요. 감독상 명령 위반. 자,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감독상 명령 위반이라고 써놓으면 조금 사람이 부담이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그라미 1번에 딱 보면 운영 규정할 때 운자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여러분 쓰신 게 감자잖아요. 그래서 운감이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나중에.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넘겨보면 협회 나옵니다. 그래서 협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되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할 때 운자 나오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5번부터 먼저 볼게요. 5번을 먼저 보면 44조 규정에 따라서 제출, 조사, 검사, 방해, 거부, 기피 그런 거 써 있죠. 앞에하고 똑같잖아. 그럼 동그라미 5번 앞에다 뭐 쓸 거예요? 감독상 명령 위반 똑같아요. 그러면 감독상 명령 위반이라고 5번 앞에 쓰는 순간 동그라미 1번에 운자 있었죠. 동그라미 5번에 감독상 할 때 감자 보이죠. 그럼 운자 감자 나오면 무조건 500이야.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3월부터. 그러니까 이번에는 감독상 명령이 뭔지 이렇게 자료 제출을 명했는데 거부 맘대로 해. 나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계약서 못 주니까 나 자료 못 주니까 니들 맘대로 해. 이러면 500이구나 라는 것만 요번 달은 이해하세요. 그리고 2번에 보면 개선명령, 3번을 읽어보면 시정명령, 4번에 보면 이제 금융감독원장의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 위반 이런 거 써 있으니까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500만 원 과태료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쌍가로 3번이 제일 잘 나와요. 오늘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제일 잘 나오는 게 3번이니까 일단 자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써있죠. 예, 성실 정확하게 대상물에 확인 설명 밑줄 그거 하나만 다음 주에 기억해낼 수 있으면 대단해. 근데 이게 보통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자 뭐를 잘못했다고요?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써있죠. 일단 확인 설명만 밑줄 쳐놓고 밑으로 내려오면 4번에 요번에는 개공이야 소공인가 잘못한 건데 실무교육을 받은 후 자 지난주에 했죠.
제가 내비게이션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예를 들었더니 뭐 경로 이탈해서 여러분이 뭐 업그레이드를 한대나 뭐 한대나 이런 일이 했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연수교육. 자,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으면 몇 년마다 업데이트, 2년마다. 그래서 그 앞에 연수교육 밑줄. 따라서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써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외울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들 확인 설명은 매수인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확인 설명이죠. 그럼 확인 설명을 잘 해주려면 법 바뀐 걸, 법이 개정된 걸 많이 알아야 돼요. 몰라도 해줄 수 있어. 알아야죠. 그러려면 연수교육을 받아야지. 여러분은 지금 학원에 오셨기 때문에 최근 법률을 가만히 노력 없이 배워. 그런 학원을 딱 졸업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야 되는데 고객들이 다 알고 있는 세법 바뀐 거를 몰라. 이제 졸업하고 나면 내년에 또 세법 바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면. 이해 가죠? 그럼 오수고 누가 가르쳐줘? 그럼 여러분이 뭐 사무실 때문에 바쁜데 뭐 인터넷 찾아서 뭐 세법 공부하고 있겠어요,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와서 교육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3번하고 4번을 같이 외우는 좋은 방법은 확인 설명을 잘 하려면 연수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3, 4번을 확인 설명 잘 하려면 연수 교육 받아봐. 그리고 6개월을 얘기해 주면 선배들 기억난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줄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확인 설명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00만 원 과태료. 자, 우리 여기 지금 적은 것 중에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징역도 있고 벌금도 있고 등록증 취소시키고 자격증 취소시키고 사무실 6개월간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제재들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게 과태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차 위반 과태료 내면 끝 아니에요? 이거 전과예요 아니에요? 아, 전과면 나는 전과 50범위 넘는데. 자, 그러니까 과태료 뭐 주차 위반 딱지 한 번씩 안 떼어본 사람 누가 있어? 다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결국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이런 제재 중에서 가장 가벼운 제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박스 안에 있는 9가지를 읽어보면 그냥 뭐 사안이 경미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경미하다는 느낌이 뭐냐면 3번, 4번, 죄송합니다. 4번, 5번을 먼저 볼게요. 자, 박스 안에 9가지 중에 4번, 5번을 먼저 보면 4번에 중개사무소에 무슨 신고를 안 해요? 이전 신고. 자, 신고 동그라미. 자, 이전 신고를 할 때 신고 동그라미. 사무소 옮기고 나서 열흘 이내 이전 후에 간청 가서 신고해야 돼. 여러분들 내년 초에 집을 이사하셨어. 여러분은 동주민센터 가서 무슨 신고해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안 했대. 그럼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요, 크게 살면서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뭐 남한테 사기를 쳤어, 뭐 남을 뭐 했어, 남을 욕을 했어. 그냥 내가 할 도리를 조금 못한 것 뿐이잖아. 전입신고 못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가벼운 제재지. 또 밑에 봐봐요. 5번에 보면 휴업신고, 배업신고, 재개신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라고 맨 마지막에 신고라고 써있죠. 신고 동그라미. 그래서 지금 4번하고 5번을 가만히 보면 신고라는 말이 써 있잖아요. 나중에 차근차근 읽어보면 자, 행정 형벌, 행정 질서벌, 행정 처분 이 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신고라는 걸 잘못한 거는 100만 원 과태료밖에 없어요. 제일 경미한 잘못이거든. 아니 뭐 신고 안 했다고 뭐 내가 의뢰인한테 뭐 피해를 줬어, 조가보수를 했어,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내가 이해 가죠? 뭐 세금을 포탈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일 가벼운 거. 또, 자, 그 밑에 보면 7번하고 8번도 같이 보시면 되게 또 수월해요. 7번을 보면, 자, 뭐를 반납하지 않았냐면 자격증 반납이라고 써 있죠? 자격증 반납 밑줄. 그 중에서 반납 동그라미.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도 보면 중개사무소에 등록증 반납이라고 써 있죠? 등록증 반납 밑줄. 그러면서 반납 동그라미.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 받으면 처분권자한테 등록증 갖다 내라 이거야. 자격증 7일 이내, 등록증 7일 이내 반납하라 이거야. 그 반납 안 했다고 뭐 고객한테 나쁜 짓 한 건 아니잖아. 이해 가죠? 그러니까 뭐 별 사유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9가지 중에 선생님 전 초반이지만 그래도 조금 2차 미리 신경 쓰고 싶어요.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요. 한 번에 욕심 부려서 지쳐서 1월 떨어져 나가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일단 오세요. 4번, 5번 두 개 뒤에 뭐가 붙어요? 신고. 7번, 8번 뒤에 뭐가 붙어요? 반납. 신고하고 반납 나면 무조건 100만 원이라고만 해도 벌써 4개를 외운 거야. 9개잖아. 그럼 5개 남았잖아. 근데 우리에게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2달에 하나씩 외우면 돼, 안 돼? 안 돼. 시간이 모자라시. 어떻게 2달에 한 줄을 외워? 마음만 먹으면 해. 아시겠죠? 또 제가 도와드릴 거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신고하고 반납 나오면 얼마?
100만 원. 제일 중요한 500만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확인 설명. 물론 또 여유가 되면 확인 설명 잘하려면 무슨 교육? 연수 교육. 그러면 또 2개 외웠으면 나머지 건 또 외우면 되고. 이해 가죠? 그러면 돼. 기초는 여기까지 하고 1차에다 좀 더 시간 쓰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까지만 합시다. 자, 요 끝나고 이제 2장 넘겨보면, 자, 2장을 넘기면 파트 2 제목이 뭐예요? 중개 실무. 여기는 토탈에서 5개, 많으면 6개 정도 나오니까요. 제가 요번 주하고 다음 주로 끝낼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비율에 맞게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자, 파트 2 들어가겠습니다.